10월 24일 무슨 날일까요? 네, 바로 사과데이입니다. 사과데이를 맞이해서 사과의 의미를 탐색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해볼 수 있는 활동 4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추쌤과 가플루쌤의 신규쌤 상담소입니다. 10월 24일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사과데이입니다. 그렇다면 왜 10월 24일을 사과데이로 정했는지 아시나요? 그 이유는요, 바로 사과향이 그윽한 10월에 둘이 서로 사과를 하는 날이다 라고 해서 10월 24일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럼 말 그대로요, 사과데이는요, 친구나 가족 사이에 그동안 미안했지만 좀 제대로 사과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이에 관해서 사과를 주고받는 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사과데이를 맞이하여서요, 학교에서도 이와 관련한 교육활동을 하곤 하는데요. 그렇다면 사과데이를 맞이하여 이런 사과에 대해 생각해보고 실천하는 활동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네, 우선 첫째, 사과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사과하는 것이 뭔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용기 있는 태도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 시기를 놓쳐서 또는 쑥스럽고 부끄러워서 그동안 미안했지만 사과하지 못했던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사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10월 24일 사과데이를 맞이하여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 4가지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데이 추천활동 첫 번째, 인사의 사과법 되돌아보기입니다. 인사의 사과법은요, 사과하기 3단계 말하기 방법이었고요.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기 초 학급 운영 추천활동으로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이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영상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과데이를 맞이하여 아이들하고 그동안 우리가 사과의 말을 잘 했었는지, 즉 인사의 사과법을 잘 실천했었는지 평상시에 사과의 습관 말하기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과의 말을 해야 될 때 나는 주로 어떤 감정을 느꼈었는지, 그리고 사과를 잘 실천했던 적은 언제였는지, 또는 사과의 말을 할 때 특히 이런 부분 조금 어려웠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레인스토밍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학급 회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사과했었던 경험을 나눠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상대방이 나에게 인사의 사과법에 따라서 너무 진심 어리게 사과를 해서 내 마음이 풀리고 오히려 고마웠던 점, 즉 사과의 말을 잘해서 마음이 정말 풀렸었던 긍정적인 사례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기 초에 비해서 한층 더 조금이라도 더 성장한 우리 반 친구들의 사과하는 말하기 습관에 대해서 짚으면서 훨씬 더 성장하고 함께 격려하는 그런 단계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과데이 추천활동 두 번째, 역할극으로 사과 연습하기입니다. 단순히 사과하는 것을 배우는 것과 실제로 사과를 한다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죠. 그리고 또한 그 사과하는 상황이 정말 우리 아이들의 실제 상황과 연결이 된다면 아이들은 훨씬 더 나중에 이 사과하기 연습을 통해서 그 실제 상황에 처했을 때 훨씬 더 수월하게 사과를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와 관련해서 단계별로 활동을 안내해 드릴게요. 1단계, 역할극 상황 정하기입니다. 이때 역할극 상황은요, 선생님이 먼저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요, 아이들 상황 속에서 실제로 찾아보도록 합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이 실제 그 상황이었을 때 훨씬 더 아이들 삶에 의미가 있고 더욱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내가 사과받고 싶었는데 제대로 사과받지 못해서 속상했던 상황이라든지, 또는 내가 사과를 제대로 했었어야 했는데 그 당시 쑥스럽거나 좀 민망해서 제대로 사과하지 못하고 넘어갔던 상황이라든지, 그것들에 대해서요, 포스트잇에 적고요, 줄줄이 발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은 그 줄줄이 발표를 들으면서 그 키워드를 칠판에 적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역할극 상황 카드를 만드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 역할극 상황을 만들 때 구체적으로 이 아이가 그때 누군가가 사과를 안 해서 내가 속상했어요, 이게 아니라요. Nope. 그때의 상황과 그 구체적인 그런 내용만 적도록 안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뭐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죠. 상대방이 인지하지 못하고 나를 치고 간 상황, 또는 상대방이 허락 없이 내 물건을 가져가서 쓴 상황, 또는 상대방의 말로 인해 내 기분이 상한 상황, 또는 상대방이 나를 오해해서
나를 뒷담화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상황 등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2단계 역할극 상황 뽑고 연습하기입니다. 이때 2인 1조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아이들은 그 상황을 뽑을 때 원하는 걸 선택할 수도 있고요. 이제 뽑아서 연습을 할 수도 있어요. 이때 먼저 사과하는 역할과 사과받는 역할을 정하고요. 한번 연습을 해본 다음에는 이제 역할을 바꾸어서 연습을 해보게 됩니다. 3단계 그러면 이제 역할극 한 것을 앞에 나와서 희망하는 팀은 나와서 발표를 하고요. 배울 점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다양한 사과 상황에 대해서 보고 배울 점을 나누는 걸 통해서 또 한 단계 더 알기 위함입니다. 4단계 역할극을 하고 난 소감 나누기입니다. 내가 사과하는 역할도 해보았고 또 사과받는 역할도 해보았잖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거, 새롭게 느낀 점은 무엇인지 소감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과하기 역할극 4단계 연습을 통해서요. 아이들은 더욱더 용기 있게 사과할 수 있게 됩니다. 사과데이 추천활동 3번째, 사과 포스트잇으로 사과나무 꾸미기입니다. 말 그대로 사과 모양의 포스트잇에 내가 그동안 좀 미안했었던 친구나 가족에게 간단한 메시지를 적고 사과나무를 꾸미는 활동이에요. 우리가 아까 인사의 사과법을 통해서 나의 사과하는 말하기 습관도 돌아봤고, 그다음 사과 역학을 통해서 실질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과하는 연습도 해봤습니다.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내가 미안함의 메시지를 간단하게 적어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죠. 이 활동을 할 때는 준비물이 2가지가 필요해요. 우선 첫 번째, 사과 모양의 포스트잇이 필요한데요. 이 포스트잇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색깔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준비물 위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 사과 모양의 포스트잇을 붙일 수 있는 사과 나무, 그 어떤 양식이 필요한데 나무 모양의 양식은 전지 사이즈로 출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양식은 저희가 밑에다가 블로그 링크로 고정 댓글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한 다음에 아이들한테 이제 포스트잇을 나눠주고 미안했었던 메시지를 적어보도록 하는 것이죠. 메시지를 적을 때에는 내 이름을 공개해도 되고 또는 익명으로 적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친구들에게는 익명으로 적는 게 훨씬 더 용기 내게 편안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친구들도 그런 많은 사연을 보면서 서로 보고 배울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연을 적을 때 아이들 중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사과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선생님, 저는 사과할 일이 있을 것도 같은데 기억이 잘 떠오르지 않아요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럴 경우에 담임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선생님이 진심 어리게 사과를 했었던 어떤 사례에 대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아이들은 선생님이 이야기를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그럼 선생님의 솔직한 사과했었던 경험을 들으면서 아이들도 감동받고 나도 한번 적어봐야 되겠다라고 용기 내고 어떤 사연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번째, 처음엔 잘 떠오르지 않았다가 친구들이 적어놓은 사과 모양 포스트잇을 읽고 나면 나도 그거랑 비슷한 사연이 있었는데 라는 걸 떠올려보고 적게끔 도와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도 떠오르지 않는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럴 경우엔 용기 내서 사과한 친구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메시지를 적어서 붙여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사과데이 추천활동 4번째, 사과의 마음을 담아 손편지 작성하기입니다. 인사의 사과법을 통해서 그동안에 사과했던 모습도 살펴보았고요. 사과하기 역학을 통해서 직접 사과해보는 연습도 충분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용기 내어서 사과나무 완성도 함께 해보았죠. 그렇다면 이를 바탕으로요. 이제는 그 사과의 마음을 담아 용기 내어 손편지를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때 그 사과하는 손편지를 쓰는 게 사실 아이들에게는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정말 사과를 한다는 건 매우 용기 있는 행동이라는 거.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거는 정말 어찌 보면 진정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면서 격려해 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정말 용기 내서 진심을 담아서 손편지를 잘 작성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도 너무 작성하기 어려워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이나마 그래도 내 마음을 담았으면 된다고 격려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마음을 담아 작성한 사과편지를 전달해 주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때 몰래 두는 것도 몰래 주고 오는 것도 괜찮지만 이왕이면 직접 상대방의 눈을 보고 내 마음을 담아서 건네주도록 안내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나의 진심이 더욱더 잘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사과데이를 맞아요. 아이들하고 할 수 있는 활동 4가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사과의 진심어린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학급 안에서도 사과를 실천하는 문화를 형성하는데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